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가 좀 심각해졌는데,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시대는 아들하고 아빠랑 이렇게 반말도 하고, 이렇게 친분 있게 지냅니다. 막 격이 없이 친구처럼. 그러니까 아들, 딸하고 그냥 야자하는 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말을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경어를 쓰지 않고 친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바른 거냐?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유정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부자유친이라는 말 아시죠? 삼강오륜 중에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게 오륜이에요. 삼강이라는 건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이게 삼강이고, 우리는 삼강오륜에도 부자유친이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자유친이라는 말은 격없이 친하게 지내는 게 부자유친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친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잘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정말 허물없이 대화가 잘 통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대하고 각자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부자유친이에요. 반말 찍찍하고 아빠한테 그냥 격없이 지내는 게 부자유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반말 찍찍하면서 격없이 지낸 아이들이 효도할 확률이 높을까요? 정말 인성교육을 갖추고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경어를 쓰면서 예를 갖추면서 대한 아이들이 효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답을 알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예를 갖출 줄 알고 경어를 쓸 줄 알고 존중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엄격한 위치 설정을 잘 할 때 아이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하게 되며 부모를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모는 친하되 적당히 거리도 있어야 되며 엄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너무 허물이 없다 보면 존엄성이나 존중성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효의 개념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절대적으로 부자유친이라는 의미는 수평이 아니에요. 부자유친이란 말은 수직관계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의미지 동등하게 평등하게 수평관계로 친한 걸 의미한 게 아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은 절대 수직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질서를 지키면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유친이며 그게 질서에도 맞고 또 효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런 관념으로 노력을 할 때 진정 깨우쳐서 나중에 성장하며 효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적당히 어려워할 줄 알 때 아이 마음속에서 의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존재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아이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도 생기게 돼 있고 너무 100% 격이 없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 벌고 살만하면이지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이런 관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어릴 때는
아이가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말을 놓게 할 수도 있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절대적으로 아이들도 부모를 존중으로 대해야 되며 부모도 그 질서를 잡아줘야 되며 사랑하되 편하게 대해야 돼.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며 부모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며 효도하는 관념이 생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언뜻 들으면 너무 저분이 고리타분하게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대적인 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 시대가 너무 문화가 발달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아주 물질 문화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그리고 어른도 몰라보고 부모 형제도 잘 몰라보고 아주 이기심으로 지금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무조건 잘해주고 친하면 된다. 나는 아이들랑 소통하고 싶고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아끼고 정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면 된다는 그런 관념으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어때요? 아이들의 성장에서는 더 이기심으로 변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부모 존중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회가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무질서해지고 장유서도 모르고 부모 형제도 잘 몰라보는 정도로 예의가 무너진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아이들이 나중에 함부로 대하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누라 얻고 나니까 부모를 몰라보거나 이렇게 행동하니까 뭐라 그래요? 배신감 느끼고 원망하고 저놈 잘 키워놨더니 사랑을 듬뿍 주었더니 이제는 마누라 만나가지고 부모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잘 키워서 정말 바리바리 싸서 시집 보내놨더니 완전히 친정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효도도 안 한다 그러고 친정 부모가 오는 것도 별로 부담스러워하고 시집 부모가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화 오는 것까지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시부모가 혹시나 올까봐 주소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런 나쁜 의식으로 아이들이 젖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으로만 키웠지 진정한 훌륭한 아버지가 못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빠, 엄마, 특히 아빠 되시는 분, 아버지 되시는 분, 정말 제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잘 보듬어주고 친하게 지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본 질서는 잡아주고 기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게 진정 아이를 위하는 길이며 나를 위하는 길이다. 절대 무질서 속에 효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때였습니다. 유치원 때 이제 한참 말 배울 때였죠. 말 배울 때였는데 내가 유치원 아기 때 그냥 아빠가 제가 이제 아빠라고 이제 표현을 쓴 겁니다. 늘 아빠 이렇게 아빠한테 오라 그러고 이렇게 아빠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날 7살 때인가 아기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버지하고 아빠 차이가 뭐냐고 묻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를 아주 정말 존중하게 그리고 바르게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더 훌륭한 말이다. 그리고 아빠란 말은 줄임말이다.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건 살아있는 생생한 증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고 정말 좋았어요. 오히려 제가 아빠가 어떻게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아들은 항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소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좀 냉철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생도 많이 시켰고 정말 어려운 환경을 접하게 만들었고 그 추운 겨울에 스스로 초등학교 때부터 빨래를 하고 양말을 빨고 공부하는 그 오지로 보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상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고생을 스스로 맛보고 느낌으로써 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경험들은 군대를 갔다 온 경험만큼이나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게도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고 아버지를 정말 친하게 잘 대합니다. 그래서 늘 아들한테 부족한 아버지지만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는 그래도 허물없이 소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것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바르게 깨우쳐서 항상 사랑으로 자식을 보듬어주되 품어주되 교육할 때는 엄격해야 되며 냉철해야 된다.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켜가지고 아이를 지도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되며 나중에 훗날에 후회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효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어야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효하는 자식은 절대 크게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하더라도 큰 성공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복이 있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겠지만 이 사회에서 큰 이름을 얻지는 못한다. 내가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늘 내가 부모에 대해서 정말 좋은 관념으로서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 이념을 세우고 바르게 인생을 펼쳐나가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면요. 우리 집에 재벌 회장님도 많이 왔고 유명한 정치인도 많이 왔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다 한결같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조상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성공했고 명사가 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효도하게끔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식을 위하는 것이다. 내가 엎드려 절받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효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 자식을 위하는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건대 너희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건 너희들한테 효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참답게 부모를 섬기고 진정으로 효심을 가질 때 네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효도를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효심을 가져야 되며 효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어릴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이기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님의 말씀이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심으로 효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 효심이 있을 때 하늘이 돕게 되고 신께서 돕게 되고 모든 대신께서 그 아이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이 유튜브를 보는 분이나 우리 법회 회원님은 자식을 하늘이 돕게 만들고 신께서 돕게 만들고 모든 대신께서 아들을 돕게 만들어서 자식을 성장시키려면 진정으로 깨우쳐서 효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